안녕하세요. 다은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썰을 들고 왔냐? 똑같이 몽골 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할 수도 있다. 근데 정말 몽골은 편안하지가 좀 않은 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자, 제가 몽골에 엄마랑 같이 가고 작은 삼촌이 저희를 픽업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작은 삼촌 차에 타서 집까지 가는데 원래는 한 3, 40분 정도 걸려야 되는 거리가 충분히 넘었는데도 아직도 집에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서 아니 삼촌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왜 이렇게 집에 도착을 안 해? 언제 도착해? 계속 제가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작은 삼촌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곧 도착해, 조금만 기다려.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이거 막힌 거 있지? 이것만 풀리면은 우리 그냥 바로 집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짜증은 났지만 대충 참으면서 기다렸죠. 하면서. 근데 이날 이렇게 집에 도착하고 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어떻게 나에게 더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그때는 생각을 안 하고 넘겼죠. 자, 저희가 한국에서는 버스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면은 걷는 것보다는 몇십 분이나 빠르잖아요. 특히나 학원에 간다, 일하러 간다, 회사에 간다, 무언가 하러 간다, 또는 장 보러 간다고만 하더라도 걸으면은 1시간, 2시간 거리인 회사, 학교 또는 학원. 근데 지하철, 버스로 가면은 15분, 20분, 30분으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몽골에서는 반대예요. 걷잖아요? 20분 거리거든요? 근데요,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1시간 반, 갑자기 2시간. 와. 갑자기 웨이트,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갑자기 엄청 늘어나요. 1시간이나 늘어났어. 1시간 10분이나 늘어났어. 이렇게 짜증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두 번 정도 겪고 나니까 너무 짜증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꾸준하게 걸어 다녔어요. 웬만해서 다 걸어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랑 시장에서 장 보고 왔었을 때도 걷고 어디 뭐 하러 갈 때도 일을 보러 갈 때도 걷고 이제 정말 많이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3kg나 빠졌거든요. 한 달, 2달 사이에. 저는 딱히 큰 변화는 못 느꼈고 저희 엄마가 정말 살이 많이 그때 빠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몽골에서는 한국에서처럼 가벼운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되게 무거운 음식 위주로 먹게 돼요. 날씨가, 기후가 워낙 사납다 보니까 좀 무거운 음식으로 먹어야 그런 기후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몽골의 그런 무거운 음식이 없다 보니까 빵이나 패스트푸드로 대체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빵 4개를 드신 거예요. 빵 4개를 드시고 나서 점심으로도 빵 4개를 드신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텁텁하고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운동을 따로 해줘야 풀 수가 있는데 몽골에서는 워낙 대중교통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운동 없이 그냥 걷다 보면은 유산소를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더라. 네, 정말 좀 어이가 없었어요. 자, 그럼 차도 이렇게 막히는데 버스도 정말 잘 막히고요. 버스 안에서는 무려 특급 이벤트가 있는데 뭐냐? 빌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3가지의 빌런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빌런은 어떤 빌런이냐? 바로 이제 유튜브 시청을 하면서 스피커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핸드폰이 없거나 또는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거나 심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건지 굳이 스피커 공유를 해주시더라. 그래서 그분이 내릴 때까지 눈치를 주더라도 몇 번이고 눈치를 주더라도 보더라.
눈치를 줘봤자 그런 분들은 정말 무시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내릴 때까지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공유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빌런은 소매치기 빌런인데요. 자, 한국에서는 저희가 소매치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 거의 안 하죠.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설마 버스 안에서 내가 소매치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릴 때 내 핸드폰이 사라져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근데 몽골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다, 편안한 상태이다, 특히나 외국인인 게 티가 난다, 그러면 소매치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버스 안에서 주의력이 높아질 수가 있고 예리함이 높아질 수가 있고 특히나 집까지 잠들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매치기 빌런들 덕분에 어쩌면은 예지와 이제 이런 주의력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런은 바로 저희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버스 기사님들이 계신데요. 이분들께서는 두 가지가 가능한데 바로 운전하면서 통화하시는 게 가능하신 분들이세요. 한국에서는 운전 중에 통화는 특히나 버스 기사님이 운전 중에 통화를 한다 생각해 볼 수가 없죠. 차가 멈춰 있는 경우나 아직 운행 전인 경우에는 버스 기사님들이 통화하시는 걸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은 버스 기사님들이 절대 통화를 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잡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잡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운전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운전 중인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나. 근데 어쩌면은 몽골이 워낙 차가 막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통화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통화를 하는 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운전 중 통화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주신다. 넘기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주의를 주고 나서 바로 디스랩이 여러분들한테 올 수가 있어요. 또는 쇼미더머니 갑자기 펼치시는 경우도 있고 디스랩을 하면서 야, 네가 뭔데? 너가 누군데? 하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릴 때까지 이런 좀 그시기한 것들을 보면서 내릴 수가 있다. 물론 몽골의 모든 버스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급 이벤트로서 어쩌다가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전 정말 충격받아서 그때 엄마한테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엄마가 호탕하게 웃으면서 다나 이 정도면은 평범한 거야. 보통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범한 거구나. 이 정도가 보통인 거면은 대체 엄마는 얼마나 빌런들을 받기에 이 정도가 보통이라고 하시는 걸까 했죠. 저한테는 충분한 빌런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이런 빌런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 또래나 또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무엇 타고 갈까? 대중교통 어떤 거를 사용을 할까 하니까 걔네들은 자전거나 킥보드를 많이 타더라고요. 워낙 건강하고 어리다 보니까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길 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몇 번 볼 수가 있는데 몽골에서는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등하교 시간대면 애들이 걸어가기보다는 정말 많은 애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달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몽골에서 저는 자전거를 못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옆에 엄마나 이모가 없고 오로지 혼자 다니면은 길치가 되고 국제적인 미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손을 꽉 잡고 다녔어요. 근데 제 주변으로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자기 또래 친구들과 하하호호 하하호 웃고 다니는 거 보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아, 나도 타고 싶다.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봤나 봐요. 근데 저는 딱히 남 시선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못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느꼈어도 그냥 무시하는 편이에요. 아, 뭔가 보나 보다. 뭔가 내 꼴 이상하긴 한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는 편인데 저희 엄마는 되게 세심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남 시선을 되게 잘 인식을 하고 바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가 다나 손 잡지 마. 이상하게 봐.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우리 이상하게 본다. 그러길래 제가 아유 딸이랑 엄마랑 손잡고 다니는데 이모랑 손잡고 다니면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나도 내 또래 애들이랑 한국에서 다니면은 손잡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몽골이고 내가 잡는 이유도 어차피 길을 모르고 두 명이 옆에 있어야 든든해서 잡는 거다 하니까 엄마가 그래도 잡지 마. 창피해. 이러길래 아 그래 알겠어 창피하면은 알겠어 떨어져서 걷자 이랬죠. 자 무튼 이렇게까지 차가 막히니까 젊은 층 애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거죠. 그러면은 왜 차가 막힐까? 바로 도로 건설, 도로 설치가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한 세, 네 개로 좀 뻗어져 있으면은 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좀 나눠져 갖고 좌우로 나뉘어서 슝, 슝, 슝 하고 다닐 수가 있는데 딱 길이 하나밖에 없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가면은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가 길도 너무 얇고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가 너무 잘 막혀요. 그러면은 도로를 제대로 좀 설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보니까 몽골 땅이 영구동 토층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대부분의 땅 밑이 얼어 있어서 도로 건설, 도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얼게 되어서 깨지거나 부셔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했죠. 근데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도로 건설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길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차가 이렇게까지 막히고 국민들의 이제 일반적인 피해가 너무나 큰데 그 문제와 피해가 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아파트인데요. 제가 엄마랑 길 가면서 너무 볼 때마다 짜증났던 게 있었어요. 아니, 도로 차라리 길을 좀 터주고 사람들이 차 막힘이 좀 최대한 없게끔 만들어줘야지 왜 쓸데없이 이렇게 나열해갖고 아파트를 만들어 놨는지 그냥 도미노 같다. 그냥 이렇게 축 하고 넘어질 것 같은 도미노처럼 만들어 놨다. 하니까 엄마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 왜 지었냐? 부자들을 위해서 지었다. 부자 전용이다. 일반 국민들이 들어가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 그렇구나. 일반 국민들 전용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부자 전용이구나. 어, 그런 아파트들은 한 시골 쪽이나 또는 좀 딱 땅이 되게 좋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딱 아파트 4개가 만들어져 있고 지어져 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은 정말 무너질 것 같고 정말 그 시기한 아파트들을 지어 놨더라고요. 제가 저번 썰에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건물 외관이 거의 50년은 된 것처럼 낡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살면 그냥 폐건물처럼 생긴 게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파트들이다. 근데 그 아파트들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원래는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그 땅이 저희 할머니 땅이었어요. 자, 할머니 땅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분 땅이 있고 다른 분 땅이 있고 그냥 국민들이 처음에 땅을 사서 자기들 땅에 살고 있었던 건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건설을 한답시고 아저씨들이 한 제가 10살, 11살 때쯤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허락을 구했어요. 이제 여기 전체를 우리가 아파트로 만들 거다. 그래서 당신의 옆
옆집이랑 그 옆집들한테도 허락을 구하면서 동의를 구하면서 가고 있고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 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저씨들이 와서 했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언제 완성이 되었냐? 제가 고1 때쯤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까지, 아니 11살, 제가 11살 때였는데 제가 고1 때 한 6년이 걸렸죠. 그럼 6년이 걸렸으면은 아파트를 좀 제대로 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무리 일반 국민들이라지만 이 정도면은 정말 국민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 전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그 땅에서 게르를 짓고 살았던 게 더 나았을 정도로 그 시기하게 지어놨어요, 아파트를. 차라리 안 지어놓은 게 나았죠. 이렇게 이상한 걸 만들어 놨을 거면은. 그리고 아까 부자 전용 아파트들은 딱 4개가 지어져 있고 이렇게 딱 보기에도 새롭고 뭔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진 반면 일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들은 다닥 만들어 놨고 가만 보면은 도미노 같아요. 그리고 어느 게 우리 아파트인지 그 길을 한 몇십 번이고 다니지 않는 이상 아파트가 구분이 안 되더라. 정말 구분이 안 돼서 엄마랑 슈퍼 다녀오거나 약국 다녀오면 너무 불편했어요. 어디가 내 아파트인지 어디가 외가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엄마도 몇 번이고 헷갈리다가 이모랑 몇십 번 다니다가 이제는 어디를 다녀도 여기 우리 집인 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보다 좀 더 느리게 알았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아유, 정말 이리저리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 몽골은요. 그래도 몽골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좋은 게 많기는 해요. 물론 어느 나라든 이렇게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몽골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맑은 하늘, 별들, 광활한 초원 그런 것만 생각하시지만 마냥 장점만 보고 가기에는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실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몽골 여행 가기 전에는 이런 거 저런 거 잘 찾아보시고 제 영상들도 앞으로 보시면서 몽골 여행 계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정부에서는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어차피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몽골 국민이고 몽골 사람인데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부자들을 위한, 오직 부자들을 위한 그런 아파트, 그런 세상을 만들 게 아니라요. 물론 이것들은 여러분들과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혼혈로서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짜증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다음 영상도 제가 이런 새로운 또 몽골 썰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도 유용한 정보들로 제가 갖고 올게요. 좀 막장 드라마 같은 재밌는 몽골에서 벌어졌던 썰들도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제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